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촬영 감독한테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촬영하라고 이러거든요. 이 주문이 뭐냐고 촬영 감독들이 대부분 다 떠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선을 하나 꺼내면 이게 예술입니다 또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선이 어떤 형태를 만들 때 어떤 예술의 작품이 될 수 있겠죠. 이 선을 축축축 꺼나는다 하는 것들은 그냥 축적의 부분이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시킬 때 그림이 되겠죠, 그죠? 이, 이 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면 스토리텔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풀샷을 찍었고 바스트를 찍었고 클로즈업을 찍었고 설정샷을 찍었다는 것으로 이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촬영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 뭘 찍고 있다는 걸 말로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촬영하는 방식, 제가 오래 하다가 발견한 방식이에요. 저는 예컨대 핸들들을 한다면 저 사람이 지금 힘든데도 걸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손을 건네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한다면 힘든 다리부터 올라갈 수 있겠죠. 다리 힘들게 걷는 것부터 올라가서 건네는 것을 위해서 팔까지 손을 해서 건네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려요. 그랬을 때 하나의 센텐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센텐스에 자신이 없으니까 분절합니다. 그건 불샷, 바스트샷, 설정샷, 그러죠. 이런 분절이 아니라 자기가 스토리텔링이 하나의 센텐스를 만들 수 있는 샷의 구성이 되면 길게 촬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들들을 할 때 쓰는 시뮬레이션 능력이 더 필요로 하고, 또 그 단계에서는 계속 센텐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이 문장이 하나가 뭉쳐지고, 또 그 문장에 대응할 만한 또 다른 문장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나의 문장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덩어리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편린밖에 없어요. 그 온갖 편린들을 마치 모자이크 하듯이 편집하는 방식들, 이거보다는 촬영 단계에서 스토리텔링을 구축하는 방식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핸들의 문제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예컨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 강의가 너무 재미가 없어 졸기 시작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한다면 나는 좋은 사람을 포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그냥 동영상 찍듯이 촬영하고 있다면 풀샷으로 그 관객들을 보여줄 거고, 또 강사를 또 바스트샷 정도로 보여주겠죠. 이거는 미학적 선택이 아니란 거예요. 특히 스토리텔링적인 선택이 아니란 거죠.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촬영 단계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그냥 보고 있다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해서 하나의 완성된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편집의 단위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배열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중얼거리는 걸 검사하기도 해요, 저는. 뭘 중얼거리길래 이런 샷이 나왔냐고 이야기를, 감독님 그만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듣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이런 동선이 나왔니 뭐 이러면서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매번 난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내가 촬영한다면 저 사람의 손짓이 어떤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손짓의 결과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편집 단계에서 딱 보면 이 문장들이 있어요. 그 쭈르륵 빠르게 패스트를 돌려도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의 순서는 틀려졌구나,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잘못되어진 촬영들은 편집 단계가 모든 게 파편화돼 있어요. 이것도 안 붙고 저것도 안 붙지만 이것도 붙였을 때는 결국 무너져 버리고, 이런 식의 촬영 단계에서 이미 스토리텔링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식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꼭 나처럼 중얼거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야기 덩어리를 뭉쳐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 이야기 드리냐면, 영화란 것은 이렇게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미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고 이걸 구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큐멘터리의 일상이란 것은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너무나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거꾸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다큐멘터리적인 스토리가 있는 때가 언제 있는지,
나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그 일상이 몇 안 되거든요. 정말 그조차도 너무 진부한 이야기라서 남들한테 전달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데 그런 일상들 안에서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뭉쳐내는 이 접근들이 촬영에서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를 그냥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내. 이것들이 일상에서 훈련이 돼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랑 편집. 그래서 이 훈련들은 조금 독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처음에 다큐멘터리를 좀 나의 방식대로 정착시키기 전까지는 예컨대 지하철을 탔을 때도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면 어떻게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본. 저렇게 지쳐 있는 사람들이 노곤한데 이 노곤함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면 조는 것들이 항상 일상적이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예컨대 철렁철렁 하면 손잡이가 보인다. 그러면 그 손잡이 안에서 틸다운 하면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효과적이지.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훈련들이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카메라를 보면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말하게 하는 것. 이게 스토리텔링의 기본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인물이 앞을 가고 있고 뒤에서 팔로잉 하고 있다면 내가 멈춰버리면 인물은 멀어지면서 씬이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동일하게 따라가면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야기가 좀 심도가 좀 말할까요? 가까운 느낌이, 뭔가 이야기가 더 발생할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물리적으로 초점을 자꾸 맞추면서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리적인 촬영이 되는 거고, 내 머릿속에서는 앞에서 이 말을 하고 나갔다 하면서 이 씬이 끝난 것 같아라고 스스로 단정을 할 수 있으면 멈추든지 따라가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따라가는 걸 계속 따라가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내 손이 들어가서 문을 열고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다시 오히려 이분의 카트가 됐다는 머릿속에서 이분이 들어갔고 내가 문을 열면서 가면 앉아 있다면 컷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되겠죠. 이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 컷과 저 컷은 필요하고 이 컷에서는 이야기적으로 끝나는 게 낫다.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